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 말은 회의실 한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이었어요. 유 원장 얘기 끝났잖아요. 이제 정리하셔야죠.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옆에 서서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는 서류를 탁자 위로 밀었고 누군가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 원장은 이미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리고 이날의 침묵이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걸. 집안 식탁 한가운데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갈색이었어요. 테이프로 봉인이 돼 있었습니다. 봉투 옆에는 서류철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류철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았죠. 서류철 위쪽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같은 날짜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모두 같은 필체였습니다. 숫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현관에서 멈췄죠. 아들은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식탁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아들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철을 넘기지 않았어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딸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장 쪽에서 소리가 한 번 더 났죠. 딸은 식탁 반대편으로 걸어왔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섰어요. 딸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서류철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만 지나고 있었죠. 거실벽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봉투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딸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와 서류철만 놓여 있었어요. 메모지의 날짜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를 당기지 않았어요. 딸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 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 봉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시계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방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각이 잡힌 상태였죠. 변호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식탁 옆 의자를 살짝 당겼어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한번 정리했어요. 가방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식탁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그쪽에 두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는 유 원장으로 접수된 서류였습니다. 아들은 봉투 쪽으로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봉투에 봉인 테이프를 가까이에서 확인했어요. 테이프에는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프 끝부분이 살짝 들떠 있었어요. 아들은 그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봤습니다.
테이프는 다시 붙은 상태로 보였죠. 딸은 식탁 반대편에서 봉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러봤어요. 모서리에는 구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한번 접혔다가 펴진 것처럼 보였어요. 딸은 손을 다시 걷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본 뒤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물건의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봉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류철도 덮인 채였습니다. 메모지는 여전히 서류철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가 줄로 적혀 있었어요. 필체는 일정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봉투를 짚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봉투 테이프 쪽을 바라봤습니다. 접힌 자국은 그대로 보였어요. 딸은 봉투 모서리를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구겨진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무릎 위에 올린 가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방 지퍼는 닫힌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창밖 날씨는 흐린 상태였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봉투와 서류철만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여러 차례 손을 거친 기록들이 차례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철을 앞으로 당겼어요. 식탁 위에서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표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류철 안쪽이 드러났어요. 첫 장에는 주소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주소는 타자로 찍힌 글씨였어요. 검은색 글자가 일정하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우편 접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접수증은 종이 클립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클립은 금속색이었습니다. 아들은 접수증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메모지에 적힌 것과 같았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아들은 접수증을 다시 제자리에 끼웠습니다. 클립은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식탁 반대편에서 서류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딸은 클립을 손가락으로 풀었습니다. 클립이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클립 안쪽에는 도장 자국이 찍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장은 빨간색이었어요. 글자는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를 다시 클립 안에 끼웠습니다. 클립을 다시 채웠어요. 서류철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무릎 위에 올린 서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지퍼 쪽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손은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렸어요. 가방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봉투가 식탁 중앙 쪽으로 움직였어요. 테이프 봉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딸은 봉투를 다시 제자리로 당겼습니다. 봉투는 원래 위치로 돌아갔어요. 테이프는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닫힌 상태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거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서류철 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같은 주소가 보였어요. 같은 접수증이 다시 보였습니다.
딸은 클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장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을 무릎 위에 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퍼는 닫힌 상태였습니다. 손은 가방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와 서류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날짜는 변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서류철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손가락으로 집었어요. 파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출력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딸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같은 금액이 반복된 줄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같은 위치에 찍혀 있었어요. 딸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딸은 날짜가 적힌 줄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출력물을 다시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거래 내역 하단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단에는 도장 모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빨간색 원형이었습니다. 모양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도장 옆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글자 일부가 보였습니다. 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나머지 글자는 잘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을 걷었습니다. 출력물은 펼쳐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거래 내역을 다시 투명 파일 안에 넣었습니다.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서류철 안쪽으로 끼웠습니다. 서류철은 다시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클립을 채웠어요. 표지를 덮었습니다. 변호사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두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펜을 꺼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은 테이블 모서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류철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주소가 적힌 첫 장이 보였습니다. 접수증도 보였습니다. 딸은 투명 파일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파일 안쪽 출력물이 보였어요. 거래 내역 숫자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잡이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지퍼는 닫힌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와 서류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는 서류철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닫힌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서류철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중간 페이지를 지나쳤습니다. 서류철의 뒷부분을 펼쳤어요. 뒷부분에는 등기 접수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접수표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글자 일부가 보였어요. 이전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나머지 글자는 잘려 있었습니다.
접수표 상단에는 접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길게 인쇄돼 있었어요. 아들은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번호 끝까지 짚었습니다. 손을 내렸어요. 딸은 서류철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접수번호 아래쪽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스탬프 자국이 보였습니다. 2번 찍힌 흔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흐릿했습니다. 그 위에 다시 한 번 찍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그 부분을 손끝으로 눌러봤습니다. 잉크가 번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손을 걷었습니다. 서류철은 펼쳐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등기 접수표는 테이프에 붙은 채였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졌어요. 지퍼를 살짝 당겼습니다.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지퍼를 다시 원래대로 밀었습니다. 가방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가방은 테이블 모서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 중앙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봉인 테이프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프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쪽에 다시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종이 결이 겹쳐 있었습니다. 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테이프를 다시 눌러 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요. 테이프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봉투는 다시 닫힌 상태가 됐습니다. 딸은 서류철 뒷부분을 다시 넘겼습니다. 등기 접수표가 또 보였습니다. 빨간 스탬프 자국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2번 찍힌 흔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클립을 정리했습니다. 표지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을 테이블에서 내려 다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방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꺼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봉투와 서류철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두 손에 잡혀 있었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은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어요. 선반 위에 놓인 물컵을 집었습니다. 컵에는 물이 담겼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컵을 테이프 위로 기울였어요. 물이 테이프 위로 떨어졌습니다. 테이프가 젖기 시작했어요. 끝부분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겹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들은 식탁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과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몸을 돌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파쇄기를 향해 걸어갔어요. 파쇄기를 식탁 옆으로 끌어왔습니다. 바닥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들은 다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파쇄기 투입구에 맞췄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났어요. 봉투 끝이 투입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안쪽으로 끌려갔어요. 파쇄기 안에서 종이가 잘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투명 통 안에 종이 조각이 쌓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가 놓여 있던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파쇄기 통을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통 안에는 종이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각들은 가늘게 찢긴 상태였습니다.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조각들 사이로 글자 일부가 보였습니다. 검은 글씨 조각이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도장 조각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통 안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조각 하나에 글자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본이라는 도장 글자의 일부였습니다. 빨간색 잉크였습니다. 글자는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한 글자의 끝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조각에는 검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열람이라는 글자의 일부였습니다. 글자의 위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각들은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래 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파쇄기 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파쇄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통 안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 파쇄기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철 위에는 메모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가 같은 필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떼지 않았습니다. 파쇄기 통 안에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각들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복도가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딸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한데 모았습니다. 서류철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서류철을 들고 거실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철을 안쪽에 넣었습니다. 서랍은 다시 닫혔습니다. 딸은 파쇄기 통을 분리했습니다. 통 안에 종이 조각을 쏟아냈습니다. 조각들은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통을 다시 끼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가 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도 없었습니다. 서류철도 없었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딸은 식탁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열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은 말보다 먼저 끝나고 기록보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극적 반전은 그렇게 끝난 이야기들을 남깁니다.